자, 지금부터는 치료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지난 월요일에 교수님이 재택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치료제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치료제가 머크, 로슈, 화이자, 길리어드의 주사제형 렘데시비르까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총 5가지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치료제들이 작동하는 기전, 부작용이 다 다르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아마 국내에서는 최초일 것 같고요.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마 세계 최초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치료제 5종류에 대해서 작동 기전, 부작용 이런 것들을 일괄 제가 아주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 자료입니다. 우선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치료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목할 만한 치료제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딱 5가지입니다. 하나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길리어드의 주사제 렘데시비르, 두 번째가 머크에 먹는 치료제, 세 번째가 로슈에 먹는 치료제, 네 번째가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 다섯 번째가 셀트리온 주사제 항체 치료제인데, 셀트리온의 항체 주사제는 미국의 리제네론, 일라이 릴리,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있기는 하지만 셀트리온 이외의 것은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 없다고 하는 점에서 셀트리온 주사제 하나만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스트라제네카가 오타가 난 건가요? 예, 오타가 난 겁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설대 교수님께서 직접 준비해 오신 만들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드시다 보니까. 자, 이 치료제가 작동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구조가 어떠는지, 바이러스가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고, 아시다시피 이게 돌기라고 하는 것 아실 겁니다. 안쪽에 RNA 한 가닥을 가지고 있습니다. RNA 한 가닥. 그러는데 이 바이러스가 수용체, ACE2라고 하는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면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하게 되냐면은,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하게 되느냐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RNA 한 가닥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게 그 RNA 한 가닥입니다. 요게 그 RNA 한 가닥이에요.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그 RNA 한 가닥인데, 이거를 플러스 스트랜드라고 합니다. 플러스 가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플러스 가닥을 갖고 있습니다. 플러스 가닥은 2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 RNA를 복제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단백질로 만드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 기능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이것을 이용해서 복제를 해서 RNA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단백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세포 안으로 들어간 이 RNA가 제일 먼저 뭘 하느냐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스텝이 뭐냐 하면 바로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요 작업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진 다음에 단백질이 쪼개져요. 단백질이 쪼개지는데, 쪼개진 단백질이 몇 개 합해져서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를 만듭니다. 그러면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가 만들어지면 뭘 하느냐 하면은, 바로 아까 원래 자기가 플러스 스트랜드를 갖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거를 복제를 해요. 이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가 플러스 가닥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스트랜드를 이렇게 만들면서 끝까지 만들고요. 마이너스 스트랜드가 만들어지면 마이너스 가닥을 이용해서 다시 플러스 가닥을 만듭니다. 이렇게 플러스 가닥이 만들어지면 또 플러스 가닥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가닥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가닥이었으면 그 다음에는 2가닥이 되고, 2가닥이 4가닥이 되고, 4가닥이 8가닥이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 세포가 바이러스 공장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증식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때 이 복제라고 하는 거를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녀석이 하게 돼요.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복제할 때도 하지만 또 뭐 할 때도 하느냐 하면은, 아까 바이러스 안으로 일단 들어가면 먼저는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단백질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단백질을 만드는 작업을 쭉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하게 될 때 이 가닥을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이 가닥이 많아지려고 하면 이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가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약들이 어떻게 작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각각 있는 약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은, 작용하는 작용점이 다릅니다. 예. 하나는 길리어드의 렘디시비르, 이건 주사제라 그랬죠. 길리어드의 렘디시비르와 로슈에 먹는 치료제는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복제하는 녀석에게 끼어들어가서 복제하는 녀석이 이것들은 복제를 할 때 원료 물질로 사용이 되는 것과 매우 구조가 유사해요. 여기에 막 이제 길이를 늘리려고 할 때 여기에 사용되는 원료 물질하고 유사합니다. 길레드 렘데시비르와 로슈에 먹는 치료제는. 그래서 이 녀석이 이 길이를 늘려가려고 할 때 여기에 끼어들어가서 요 놈이 작동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작동하는 걸 방해하니까 복제하는 것을 잘 못하게 해요. 복제하는 걸 잘 못하게 하니까 바이러스가 잘 만들어지지 않겠죠. 예.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길리어드의 주사제인 렘디시비르와 로슈에 먹는 치료제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는 어떻게 작동하느냐면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는 이렇게 작동해요. 아까 바이러스 RNA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제일 먼저 만드는 단백질이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단백질이 만들어서 쪼개집니다. 쪼개져서 요걸 만들게 되는데요. 쪼개질 때 그 쪼개지는 거를 못 쪼개지게 하는 거예요. 못 쪼개지게 하면 이게 잘 안 만들어지겠죠. 그죠? 예. 이게 잘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복제가 잘 안 일어나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는 두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요 성분 자르는 거를 저해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약이 여기에 작동하는 약이 우리 몸에서 잘 없어지지 않도록 해서 농도를 일정 수준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약효는 이것이 쪼개져서 이게 안 만들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화이자 먹는 치료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역할이 다르죠. 네네. 렘디시비르하고 네. 역할이 다르죠. 그다음에 머커에 먹는 치료제. 이게 이제 지금 FDA에 긴급 승인 사용 승인 신청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요거는 11월 30일 날 지금 심사가 네. 지금 그렇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요거는 어디에 작동하느냐 하면은 아까 요렇게 만들어져서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 즉 복제하는데 이제 복제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복제를 할 때 실제로 먹는 치료제는 복제를 할 때 막 끼어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화이자나 렘디시비르하고 달리 복제를 저해하지는 않아요. 요 놈의 기능을 저해하지는 않습니다. 막 끼어 들어가요. 끼어 들어가도 끼어 들어가는 게 요거를 저해하지는 않는다니까요. 끼어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끼어 들어간 다음에 단백질을 만들 때 단백질 자체를 불량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불량품으로 만듭니다. 이게 불량품으로. 그래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불량품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가 불량품이겠죠. 이게 불량품이니까 이 기능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바이러스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기능이 다른 거죠. 그러면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는 어디에 작동하느냐?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생기는 항체, 그 중에서 가장 중화력이 높은 것을 가지고 제품화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ACE2에 결합을 할 때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가 바이러스에 먼저 결합해서 여기 수용체에 결합을 못하게 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가지 제품 중에서 기본적으로 역할이 같은 것은 주사제인 렘데시비르하고 그다음에 로슈 치료제만 갖고 예. 나머지는 다 다르다는 거죠. 네네.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보자는 거죠. 자, 길리어드, 머커, 로슈 있는 거예요. 자, 임상 시험은 길리어드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사용하고 있죠. 머커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평가 중에 있는 거죠. 허가가 날지 안 날지는. 로슈는 임상 2상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상을 다시 하고 3상을 다시 해야 되겠죠. 화이자는 3상 중인데 12월 9일 날에 끝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임상 3상 끝났습니다. 사람한테 쓰고 있는 거죠. 투약 대상이 아주 중요해요. 투약 대상은 길리어드는 위중증에게만 씁니다. 위중증이 아닌 사람에게는 투약을 하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머커인 경우에는 경증입니다. 경증인데 지금 당장은 경증인데 주요 기저질환 5개 중에서 최소 1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써요. 그러니까 머커 치료제가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밖에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타미플루처럼 모든 사람에게 쓸 수는 없습니다. 로슈도 경증에 쓰는 건데 이 사람은 기저질환이 없는 모든 경증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한 겁니다. 차이가 없다 그랬잖아요. 화이자도 머리가 좋은 거죠. 화이자도 머커와 똑같이 대상자를 해서
지금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쓸 수가 없겠죠. 예. 셀트리온인 경우에는 50대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다 쓸 수 있고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경증에게만 쓰는 거죠. 작용 기전은 길리어드는 복제 효소의 기능을 저해하는 겁니다. 예. 머크는 RNA 복제할 때 삽입이 된 다음에 단백질 돌연변이를 일으켜요. 단백질 돌연변이를. 네. 로슈는 복제 효소 기능을 저해합니다. 같은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화이자인 경우에는 복제 효소의 기능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복제 효소의 생성을 저해하는 거예요. 쪼개지지 만들어지는 못하게. 거를 그렇습니다. 예. 만들어지는 걸 저해하는 거예요. 안 쪼개지게 함으로써. 셀트리온은 바이러스가 세포 침투하는 걸 방해한다는 침투하는 거죠. 것 자체가 안 되게끔. 그렇습니다. 예. 부작용, 이때 통상적인 부작용은 먹으면은 토한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몸이 피곤하다든지 머리가 빠진다든지 하는 통상적인 부작용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이 돼요. 길리어드는 그런 부작용 있습니다. 머크도 있죠. 로슈도 있습니다. 화이자도 있어요. 셀트리온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다른 부작용이 있는데요. 기형이나 암, 이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치료제가 유전체 또는 미토콘드리아의 DNA에 삽입이 될 경우에는 기형이나 암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길리어드, 로슈, 화이자, 셀트리온은 우리 유전체나 우리 미토콘드리아 DNA에 끼어들어갈 수 있는 기전 자체가 없어요. 이건 아예.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 부작용,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기형이나 암을 만들 수 있는 기전 자체가 없어요. 그러는데 머크는 뭐라 그랬죠? 머크는 우리 DNA에 끼어들어가는 기작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머크는 유일하게 이 5개 중에서 유일하게 기형이나 암을 만들 수 있는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당장 쓸 수 있는 것은 길리어드하고 셀트리온밖에 없잖아요. 예. 머크는 임상이 끝났지만 아직 성인이 안 네. 났잖아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는데 머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둘 중에서 가격이 더 싸죠? 반으로. 그 다음에 실제로 효과가 더 뛰어나죠? 그 다음에 국산 제품이죠? 그 다음에 부작용 거의 없죠? 부작용 2개 중에서도 거의 부작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한 주의 주식도 가진 적도 없고 주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가지지 않을 거라 그랬잖아요. 셀트리온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다 그랬잖아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점들을 이해하시면 향후에 어떤 치료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도입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하는 것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